사연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고구마 먹는 사연. 이 상가를 가보면은 이렇게 다른 집 부동산의 그 현수막은 그대로 있는데 내 것만 자꾸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겠죠. 뭔가 의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야, 저 사람 같은데?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사연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고구마 먹는 사연. 저도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도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공인중개사 분이 이제 올렸던 글인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소연 좀 할게요.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나눠달래요. 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사연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가가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탁 돌아다니다가 이 상가를 발견하고 여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 부동산인데 제가 좀 손님을 모시고 와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그 건물주죠. 건물주가 예, 빼주세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매물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임대 문의를 붙였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뭐 네이버에도 매물을 올리고 뭐 여기다가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했겠죠. 광고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 상가를 가보면은 이렇게 다른 집 부동산의 그 현수막은 그대로 있는데 내 것만 자꾸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겠죠. 뭔가 의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야, 저 사람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싸우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그냥 놔뒀어요. 다시 붙이지 해가지고 다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이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매물을 보고 손님이 왔어요. 당연히 브리핑을 했겠죠.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이 기둥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배선이 어떻게 들어오고요. 지금 임대료랑 이런 것들이 얼마 형성돼 있는데 제가 렌트 프리를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3달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월세가 원래는 250인데 제가 230만 원까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와,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약서를 쓴 다음 날부터 사건이 일어나요.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인이랑 여기 보러 온 손님 있잖아요. 손님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해요. 내가 지금 다 중개를 한 건데 너희들이 그 나를 빼놓고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욕설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수막을 찢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현수막 찢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요것도 그 사람이 찢은 거였어, 원래. 너무하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처음에 A라는 부동산에 가서 이 여기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에 좀 들어가서 볼 수 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상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상권만 보는 거지 뭘 안에 들어가서까지 봐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임대료랑 이런 거 조정 좀 가능할까요? 하니까 아예 안 된다고. 할 거면 할 거고 아니면은 가라. 불친절함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을 때 임차인 들어오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랑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다시 알아보다가 이제 이 부동산에 와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기존 부동산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도 임차인한테도 너네는 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고소 고발할 거다.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욕설까지 반복적으로 합니다. 임대인도 화가 많이 났대요. 임대인도 화가 많이 나서 내가 전속 중개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랑 계약을 하든지 간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이 사람한테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고 화를 냈어요. 사실 이건 임대인한테 따질 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따진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해야 되는데 이런 아나무인의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 이제 댓글들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이런 공인중개사가 다 있냐, 이러니까 공인중개사들 욕먹는 거다, 무시하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해요. 그쵸? 쉽지 않죠. 사연이 여기까지인데 여기만 막 고구마 얹힌 것 같지 않아요? 화나고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좀 겪어봤거든요. 이게 모든 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2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은 일단 부동산이랑 연락을 해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어디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줬는데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동산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중개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중개보수를 딱 나눠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서 줍니다. 그냥 이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중개라는 게 법적으로 착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사람과 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그냥 확실하게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은 계약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 렌트프리도 달라졌고 임대료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브리핑조차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건 뭐 자기가 중개를 한 것도 아니고 브리핑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약 내용도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계약 내용이 달라지면은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를 두 번째도 화를 냈냐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되게 건드리고 짜증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좋게 하려고 하면은 계속 사람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 현수막을 왜 찢어? 나도 싫어요. 다른 부동산이 막 붙어 있으면 싫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매너죠. 강하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 넘지 마라. 이거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욕을 하지는 않지만 그 담담함, 차가움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뭐 중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맞거든요. 항상 뭔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 미묘한 거래라든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공격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돼요. 그냥 기준 없는 친절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답답하고 화가 났어. 저 사람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내 상황에 이입이 됐어. 개 짜증난다. 이런 거.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힘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나도 화가 난다 답답하다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와